아, 아니 도착하는 시간 미리 알려줬는데 왜 매번 문을 안 열어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엘드리치 대공가가 약혼처인 윈스턴가를 이처럼 은근히 홀대하는 것은.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요. 참, 저게 죄송하다는 태도야? 피어스, 조용히 가지. 예, 죄송합니다. 이 약혼을 가장한 거래에 아무런 기대도 관심도 없는 나로서는 그저 모든 게 우스울 뿐. 두 가문의 약혼은 철저히 이해타산적인 행위다. 엘드리치 대공가는 윈스턴가의 막대한 재산을, 윈스턴가는 엘드리치가를 통해 자기를 얻기 위해 맺은 거래란 소리다. 도착했습니다, 대위님. 오래전 반군이 반란에 성공한 적이 있었다. 나의 조부는 그때 반군의 손을 잡았지만 일명 혁명 정부는 10년도 되지 않아 와 이랬다. 그 이후로 윈스턴 백작가는 왕국의 배신자가 되었다. 그나마 아버지가 왕정 복구에 혁혁한 공을 세워뒀기 때문에 자기만 빼앗기고 멀쩡히 살아남았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이었다. 어머니는 어느 백작가의 영예로 태어났다. 태어나길 백작 영예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백작 부인으로 죽고 싶다는 것이 그녀의 일생일대 소원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윈스턴 대위님. 응접실로 안내해드리지요. 집사 주제에 마치 지가 공작이라도 되는 양 안내를 베풀어준다는 말투. 그렇기 때문에 두 가문의 약혼은 엘리자베스 윈스턴, 나의 어머니에겐 인생 최대의 역적이 된 셈이다. 정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대위님. 됐어. 물론 나에게는 흥미없고 지루하기만 한 졸작이지만. 대위님? 대공녀 조화를 뵈러 가는데 용모를 단정하게 해야지.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대위님,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방 머리를 조아릴 것들이 되지도 않는 건방은 왜 떠는 건지. 가지.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신다고 하던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대공녀께서? 그 고리타분한 여자가 자존심을 꺾고 미리 와서 남자를 기다릴 리가 없는데. 대공 저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드리치 대공이 나를 기다린다. 또 귀찮은 뒷공작을 부탁하려나 보군. 윈스턴 대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하. 그래. 여기 앉게나. 로잘린을 데리러 왔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네 일이 많이 바쁘긴 한가 보구만. 데이트하러 오는데 군복을 입고 온 걸 보면
전투에 임하듯 데이트에 임하는 진지한 태도가 보기 좋아. 어른들이 주선한 데이트에 고급 정장이 아닌 장교복을 입고 온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소리다. 일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일이 많이 바쁜 모양이군. 자, 한잔하지. 이건 지금부터 본론을 꺼내겠다는 말이고. 대공저하, 로잘린 아가씨께서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윈스턴 대위? 엘드리치 대공녀 저하. 오늘도 역시나 고상과 고리타분으로 무장한 옷차림이군. 뭐 어머니는 매우 마음에 들어 하시겠어. 대공저하, 유람선의 출발 시각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아쉽지만 술은 다음에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아버지. 그래, 두 사람 뜻깊은 시간 보내도록. 그럼 두 분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칵테일은 꼭 드셔보시고요. 저는 저기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쓸데없이 말이 많아. 산세크루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몇 층으로 가십니까? 레스토랑으로. 네, 최상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대위님은 술을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마시긴 하지만 그다지 즐기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역시 피어스가 오는 동안 칵테일 메뉴를 받은 것이 거슬렸던 모양이지. 하긴 술꾼을 아비로 둔 여자가 술을 싫어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 술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트리죠. 삶의 고통을 잊게 해준다고들 하지만 더 큰 골칫거리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의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몹쓸 짓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군요. 어처구니가 없군. 내가 저한테 억지로 술을 먹여 어찌해보려는 거라고 착각하는 건가? 임신이라도 시켜서 이 약한 거리를 무르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내가 이 거래를 꼭 마무리 짓고 싶었다면 이미 진작에 끝냈겠지. 임신 같은 역겨운 짓이 아니더라도 쥐고 있는 카드는 넘쳐. 뭐 비열하다는 소리는 좀 듣겠지만 말이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걱정하지 마. 난 당신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여자가 나신으로 유혹해도 전혀 서지 않을 테니까. 오늘은 술 냄새를 맡으실 일 없을 겁니다. 네, 장교들과 어울리다 보면 진한 향수 냄새를 폴폴 풍기는 고급 매춘부들과 술자리에 동석하는 일이 꽤 자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몸이 동한 적은 없었어. 그런데 왜 피냄새를 풍기는 그 한여에게만 발정하는 걸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이 미끄러져서요. 팁을 받으려고 일부러 한 모양인데
괜찮으십니까, 대공여 저하? 괜찮아요. 최상층 도착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자, 손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좋아하시죠? 저는 추천해 주시는 걸로 할게요. 대공가에서는 아직도 여자가 제 의사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딸을 교육시켰나 보지. 오늘의 추천 코스로 둘. 와인도 오늘의 추천으로 준비해 드릴까요? 와인은 됐어. 식사만. 알겠습니다. 곧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군요. 그러게요. 이제 완연한 봄 날씨예요. 4월은 날씨가 변덕스럽기 마련인데 좋은 날을 고르신 것 같네요. 날씨가 곧 변덕을 부리면 생각이 달라지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죠. 역시나 벌써 지루하다. 요즘 일은 어떤가요? 캠덴의 흡혈귀란 별명을 가진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리도 없을 텐데. 정말 저 여잔 내 일에 대해 듣고 싶은 걸까? 서부 사령관의 운전수로 잠입한 지 3년이나 지나서야 잡힌 블렌차드 반군의 쥐새끼 때문에 얼마나 큰 곤욕을 치렀는지. 그래서 그간 어떤 정보가 새어나간 건지 파악하느라 며칠이나 밤낮 없이 매달렸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교활한 놈이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이 모든 걸 말해주면 저 여자는 새파랗게 질려서 구역질이나 해야 되겠지. 대공년 저하께는 지루한 얘기일 겁니다. 이런, 제가 군 기밀을 물어본 셈이었군요. 서부 사령관이 개구리를 닮은 건 기밀이 아니죠. 네, 마치 어머니와 데이트하는 것처럼 끔찍하게 지루하군. 이것은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마음에 들어요. 다행이군요. 레스토랑 예약을 어머니께 맡긴 게 실수가 아닌가 조금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윈스턴 부인께서는 좋은 안목을 가지고 계시네요. 역시 어머니의 기준에 완벽한 약혼녀타워. 감사합니다. 어머니께 전해드리죠. 죄송합니다. 군에 있으면 남자들의 식사 속도에 익숙해지기 마련이라. 아니에요. 사실 제가 먹기엔 양이 많았어요. 케이크라도 드시는 건 어떠신지?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홍차면 돼요. 그럼 홍차로 2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소문만큼 무서우신 분은 아니네요. 멍청한 여자. 내가 저한테 채찍이라도 휘두를 줄 알았나 보지. 대공여 저하께서 무슨 소문을 들으셨을지 짐작이 가는군요. 로잘린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름을 불러달라는 건 거리를 좁히고 싶다는 뜻이겠군.
글쎄, 난 그다지. 대공 여자께서 먼저 저를 윈스턴 대위가 아닌 레온으로 불러주신다면 기꺼이 그러죠. 이러면 더 이상 거리를 좁힐 생각은 하지 않겠지. 이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건 숙녀의 미덕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테니. 하지만 그 여자라면 어떨까? 대위님? 윈스턴 대위님? 홍차가 식어가는데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세요? 어디 안 좋으신 건가요? 얼굴이 좀 빨개지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선내가 조금 더워서 그렇습니다. 네. 제 얘기를 단단히 발전났구나. 어째서 그 보잘것없는 여자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바지 앞섭이 터질 듯 서는 걸까? 도대체 왜? 오직 그 여자한테만. 설마 그 청록색의 눈동자 때문인가? 더럽게 힘든 하루였다. 그놈이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튀어나오는 바람에 심장마비 걸려서 죽을 뻔했네. 그리고 제일 놀란 건 혹시 어릴 적에 에빙턴 비치에 간 적이 있나? 빌어먹을 내 눈. 적자는 모름지기 외모가 평범해야 한다.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몽타주를 그려보려 할 때 자세히 묘사하기 어려울 만큼 특징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나 또한 첩자에 맞는 나름 평범한 외모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흔하디 흔한 다갈색 머리에 요염함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소소한 인상이니까. 이 청록색 눈동자만 빼면 말이지. 첩자로서의 다른 소양은 노력으로 갈고 닦는다 해도 타고난 외모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독특한 눈동자 탓에 놈이 날 기억할지도 모르니 이 저택에 배치되는 것만은 피해달라고 했지만 지민은 수뇌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거절했지. 그것 봐. 내 말이 맞지? 지미. 제임스 리틀 지미 블렌차드 주니어. 블렌차드 혁명군의 젊은 지도자이자 나의 약혼자. 지미는 그날 내가 겁을 먹어서 피하려고 한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누구보다 이 혁명이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이 바로 나야. 그런데 나 때문에 작전을 망치게 된다면
시일 내에 날 철수시키고 다른 사람을 투입하라고 지미에게 전화해봐야겠어. 이 돈도 보낼까? 셀리, 넌 착한 아이야. 그런 더러운 말, 나를 포함해서 어느 사내 앞에서도 입에 담지 마. 전화를 걸러 우체국에 가는 김에 군자금으로 쓰라고 본부에 보내주는 것도 좋겠지. 윈스턴이 준 돈을 내 사비로 쓰기도 찝찝하고. 뭐 마담 베노아의 카페에서 카페오레 한 잔과 케이크 한 조각 정도의 호사는 괜찮겠지? 케이크 한 조각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알아? 알아. 한 판이겠지. 생김새도 성격도 다 다르지만 단 걸 좋아하는 식성만은 닮았던 오빠가 종종 하던 소리였다. 이 목소리가 맞나? 오빠를 만나지 않은 지 꽤 되어서 기억이 가물하네. 나의 오빠 조리들은 사랑에 빠지는 순간 가족을 버렸다. 나는 내 가족을 위해 살 거야. 가족? 우리에겐 혁명군이 곧 가족이야. 내 자식은 우리 아버지처럼 키우지 않을 거야. 내 아내도 우리 아버지처럼 빌어먹게. 그때 조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게 분명하다. 아버지만큼 훌륭한 사람도 없었는데 1년에 한 번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작전 중 명예로운 죽음을 맞은 어머니의 기일마다 오빠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하지만 난 지금이 정말 행복해. 어머니도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그 말 진심일까? 어떻게 진심일 수가 있지? 게다가 평생을 혁명에 헌신했던 어머니가 비겁하게 도망친 아들을 자랑스러워하실 리 없잖아. 너도 거기서 나와. 함께 살자. 마사가 너와 함께 살 날만을 손꼽고 있어. 아니, 그럴 일은 없어. 어머니처럼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난 도망치지 않아. 어머니가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하실 아이는 나야. 내일 우체국도 가야 하니까 일찍 자자. 누가 온다. 누구지? 남자 발소리인 것 같은데. 이 야심한 시각에 하며 홀로 있는 방에 찾아오는 남자의 목적이 순수할 리가 없지. 총은 장전되어 있고 누구세요? 나야.